안녕하세요 여러분. 튜나 편입학원에서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대학 출신으로 한국 메디컬 편입에 합격한 주인공을 모시고 H대 편입 시험장 후기 그리고 면접 후기를 상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다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나는 치대 편입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의대 편입은 학교별로 이제 어떤 유형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그리고 면접 분위기하고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들 이제 바로 직전 작년에 시험 본 후기가 있다면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내가 기억하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연대 미래 같은 경우는 시험 분위기나 뭐 이런 거는 일단 교실을 나눠서 화학이랑 뭐 유기화학 그리고 생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이랑 화학 이렇게 두 교시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시험당 1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유기화학이랑 화학의 경우 주관식이 좀 많고 유기합성 및 메커니즘을 쭉 쓰는 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시간이 문제를 푸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진 않은데 주관식 문제가 좀 많고 답안지 작성할 때 실수가 나오면 시간 낭비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답안지 작성 전략을 잘 세워야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물 같은 경우는 일반 생물학은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인체 발생학 문제가 변별력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배점 높은 주관식 서술형 대부분이 인체 발생학 문제였고 꼼꼼히 공부하지 않으면 답안에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선천적 질병과 관련된 아무래도 의대다 보니까 그런 질병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시험 대비 전략이 따로 있다면 범위가 좀 타 학교랑 다르기 때문에 공부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우선 인체 발생학에서 주요하게 외워야 하는 개념은 무조건 외우고 여유가 된다면 주관식이랑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질병의 원인이나 뭐 증상, 해결 방안과 같은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걸 추천해요. 뭔가 아무래도 미래 의사가 될 거라 보니까 그런 의학적 베이스 사고로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화학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메커니즘이나 합성 부분의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나오면은 점수가 많이 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분위기 그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떠한 좀 유명한 약물을 합성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어떤 물질을 주고 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생성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럼 작년에 연원이는 다른 때에 비해서 유기화학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유기화학이 유기2, 카보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시험 범위처럼 넓지는 않고 그래도 웬만한 거 다 유기1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유기2 중간까지는 넉넉하게 공부해놓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MD보다는 조금 넓게, 피트보다는 조금 좁게? 그러면 또 발생학 주관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관식이란 게 단답형 주관식인지 아니면 서술형으로 풀어서 써야 되는 그런 건지. 단답형도 있었고 서술형도 있었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진짜 문장으로 길게 써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 이제 답안지 걷어갈 때 살짝 보이잖아. 그런데 많이 백지로 남겨둔 쓰는 사람이 꽤 많았어. 모르면 아예 못 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 아무래도 그래. 질환 관련된 그런 게 나오고. 맞아. 그러면 이런 발생학이나 뭐 합성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커리큘럼으로 좀 대비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했는지 특히 유기합성에서 이제 메커니즘을 직접 그리는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시키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나는 일단 인체 발생학 같은 경우는 따로 그냥 특강 같은 거를 수강을 했고 그 직전에 거기서 수강한 걸 바탕으로 시험 진짜 직전 1주일 전, 2주일 전 그때 이제 인체 발생학만 엄청 많이 봐서 그때 딱 외우고 유기 합성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그런 피트 문제를 좀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이게 연습을 해야지 합성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틀린 문제는 꼭 복습해서 다시 틀리지 않게 하고 뭔가 되게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긴 해. 그러면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서 면접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면접관 분은 2분이셨고 제시문을 읽고 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시문이 2개였고 그 2개 안에 소문제가 좀 있어서 총 문제가 한 4-5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시문을 20분 정도 숙지를 하고 연습장을 제공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잘 정리를 해서 들어가서 발언을 10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 근데 이제 제시문이 꽤나 많고 요구하는 게 많아서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의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랑 논리력이 없다면 바로 준비해서 말하기가 꽤 어려웠어. 그래서 작년 기출 유형 말하자면 유전자 검사 및 정밀의학에 대한 윤리적 쟁점 같은 거를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고 뭔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고민해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있고 처음 보는 문제를 빠르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순발력이랑 논리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본인이 뒷순번에 면접 번호를 받았다면 앞에 사람들이 흔히 말할 것 같은 답변보다는 본인만의 개성을 살린 그런 답변을 하는 게 면접관 분들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되게 면접이 되게 타이트해 보이는데 면접 시간은 대충 얼마나 돼요? 총 발언 시간은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분 숙지하고 한 10분 정도 발언하고 총 30분 정도?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소개나 이런 걸 하는 건지? 바로 거의 자기소개는 건너뛰고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은 거의 안 하셨고 제시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그대로 스피치하듯 연설하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막 추가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있나 그럼? 일단은 그 문제가 4-5개 정도 있다 했잖아. 그걸 다 말하는데도 발언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해서 만약에 그거를 완벽하게 끝내고 면접관님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아마 추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본인 혼자 말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제시문 형태 문제의 경우에 예를 들어 제시문이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주어지는지 혹은 그 문제풀이 할 때 자기가 생각한 걸 이제 필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일단은 면접 대기를 하잖아. 면접 순서여서 이제 불려 나가면 그때 이제 다른 방에 들어가서 제시문을 보여주셔. 그리고 연습장을 같이 주시고 거기서 필기를 할 수가 있어. 그 필기를 한 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해. 근데 그 필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발언할 때 사실 보이지가 않아. 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내 맘대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필기를 하는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중요하고 제시문 숙지가 20분이라고 그냥 들으면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세부 항목이 많고 그걸 이제 또 써야 되니까 20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막상 작년 기출이랑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창의성이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뒷순번인 지원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을 했는데 문제의 유형을 보니까 그래도 지성 형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추천하는 이유가 뭐고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걸인지 설명을 더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보통 연대는 면접 인원을 한 3배수 정도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쪽에서 보통 대부분 내가 할 법한 말들을 다 해놨을 거야. 그래서 맨 뒷순번으로 갈수록 면접관님들이 굉장히 지쳐 계시고 또 비슷한 말을 하면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고 그만큼 합격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같은 초이스를 했더라도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좀 더 의학계에 맞춰서 한다든지 뭔가 인상을 줄 만한 이게 좀 어렵긴 해. 사실 창의적으로 말한다는 게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뭐 예시를 본인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대 미래 캠퍼스는 이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우리 단국대 최대 얘기 좀
해볼까? 처음에 이제 당국대 시험 후기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면. 일단은 당국대는 타임어택 시험으로 알려진 만큼 60문제 80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수학 30문제, 생물 30문제였어. 그래서 다시 문제를 돌아가서 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가 중요했고 문항수가 꽤 많아서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또 보통 막 유기화학이 당국대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기화학 문제가 배점 높은 문제로 출제가 많이 돼서 그 부분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실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문제도 꽤 나왔던 것 같고 약간의 출연형 문제도 출제되었긴 했는데 뭐 MDP 수준의 출연은 아니었어요. 그쵸. 당국대는 타임어택도 되게 심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석화학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좀 낯선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대비를 하고 갔었는지 예를 들면 뭐 HPLC나 뭐 IR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분석화학 같은 내용은 평소에 하진 않았고 막판에 그 분석화학만 모아서 한번 공부를 했었어. 수업을 듣고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좀 외워서 갔고 일단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간 압박이 많이 느껴지긴 했지만 문제 난이도는 공부를 했으면은 뭐 그래도 너무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 풀만한 문제였다. 그럼 당국대 면접은 어땠어? 면접은 일단 면접하는 분은 3분이셨고 자소서 및 서류 기반의 인성백 면접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자소서나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고 가야 대답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발언 시간이 한 7분 정도로 총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 시간이. 그래서 그런 대답할 때 시간을 잘 파악해서 했어야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당국대 지원을 고려하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보통 당국대는 서류 점수가 모집 요강에는 공식적으로 전형 요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 면접 자소서 기반한 면접으로 평가할 점수만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당국대는 스펙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면접에서 서류 관련된 평가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은지. 이게 나도 뭐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측의학이 당국대는 의대도 뽑으니까 그런 메디컬 쪽으로 가는 학생인데 만약에 메디컬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뭐 실험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다 이러면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했어. 뭔가 아무래도 그런 베이스가 있으면 잘 융화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고 교수님도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실험 수업을 들은 거에 좀 많은 의미를 두시는 것 같긴 했어. 그래서 관련 전공이 많았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절대적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면접에서도 그런 생물 관련된 수업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하셨나요? 맞아. 그러니까 수강했던 과목이 이런 메디컬 쪽과 관련이 있었어가지고 나는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긴 해요. 오늘은 H대 편입 학교별 시험 면접 후기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당국대 치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격생을 통해서 건양대 의대, 고신대 의대, 그리고 충북대 의대 시험장 분위기나 면접 후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